해봐요. 그 늙은 엉덩이 좀 떼고 이코노미로 돌아가세요. 미나 승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즈니스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중유는 낡은 한복을 입은 차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 승객들의 숨죽인 웃음소리와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애워쌌다. 귀가 먹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좌석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미나는 더욱 거칠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붉은 입술이 비웃듯 비틀어졌다. 중유는 자신의 티켓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50년 동안 입어온 어머니의 한복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보세요, 여러분. 미나가 다른 승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런 사람이 우리 비즈니스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 낡은 한복 좀 보세요. 부재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네요. 비즈니스석의 승객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 젊은 사업가는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미나가 커피포트를 들고 중유 앞에 섰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하든지. 중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됐어요. 당신이 선택했네요. 미나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가는 순간 뜨거운 커피가 중유의 한복을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커피가 중유의 무릎을 태웠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고급 좌석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의자가 당신 한복 백벌 값보다 비싸다고요. 중유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한복에 번져가는 커피 자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항공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나는 마치 공연을 하듯 다른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비즈니스석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1등석 커튼 너머에서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승객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수건이라도 드릴까요? 아, 죄송해요. 이런 고급 수건을 당신한테 줄 순 없겠네요. 미나는 중유 앞에서 수건을 흔들며 놀렸다. 중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5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수 지어주신 한복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언젠가 네가 크게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다. 기장님, 비즈니스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기장님이 오시니까 당신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중유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장 강민석이 위압적인 걸음으로 비즈니스석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중유를 판단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객실을 가로질렀다. 미나는 재빨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할머니가 비즈니스석에 무단 침입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기장은 중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초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티켓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유의 떨리는 손이 가방을 더듬었다. 빨리요. 기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나는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맞았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기장은 중유가 티켓을 찾는 동안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 항공사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요. 중유가 조용히 티켓을 내밀었다. 기장은 티켓을 거칠게 낚아챘다. 자, 이제 당신이 어디 앉아야 할지 확실히.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티켓을 확인하던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게...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는 여전히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기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중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다. 전 중유 회장님.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든 티켓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기장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분이... 기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우리 항공사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신 전중유 회장님이시다.
순간 객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미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입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기장은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급했다. 중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로 얼룩진 한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장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의로 중유의 한복을 닦기 시작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주신 한복인데 중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객실 전체에 울렸다. 커피 자국이 지워질까요? 기장은 더욱 필사적으로 한복을 닦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회장님, 제발. 기장이 빌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중유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갑자기 거대해 보였다. 커피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 그녀는 이제 객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미나 씨, 중유가 불렀다. 미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감히 어떻게 회장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기장의 절규가 객실을 울렸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완벽했던 승무원의 모습은 산산조각났다. 저는 몰랐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중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면 괜찮다는 건가요? 내가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우가 정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나가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규정이요? 중유의 차가운 목소리가 미나의 말을 잘랐다. 우리 항공사의 어떤 규정이 승객을 이렇게 모욕하라고 했나요? 미나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마스카라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어나세요. 중유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렇게 쉽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객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미나의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는... 중유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커피를 던졌을 때의 그 미소만큼이나 가식적이네요.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회장님, 기장이 다시 한번 빌었지만 중유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중유의 목소리가 객실 전체에 울렸다. 당신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승객들을 대하나요? 미나와 기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복을 입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가 초라해 보인다고. 중유는 천천히 일어섰다. 커피 얼룩진 한복이 그녀의 위험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나요? 아닙니다, 회장님. 기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중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건가요? 우리 항공사가 이런 이중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가르쳤나요?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유의 말에 동의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모든 승객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항공사를 꿈꿨어요. 중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주신 이 한복을 입고 시작한 회사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저는 단지 규정이요? 중유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떤 규정이 승객을 판단하고 차별하라고 했죠. 당신의 그 완벽한 유니폼 아래 숨어있는 오만함이 보이네요. 객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중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30년을 바친 게 아니에요. 중유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모든 승객이 존중받아야 해요. 한복을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중유는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 미나가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중유의 결심은 이미 확고해 보였다. 본사 비상 연락망입니다. 중유가 전화를 걸며 말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본사 상황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객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전중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대체 승무원과 기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해 주세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녀는 중유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중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도 연기하시나요?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더 큰 모욕이에요. 기장도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기회요? 중유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이미 수많은 승객들에게 이런 대우를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었나요? 전화 너머로 상황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대체 인원이 20분 내로 도착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중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승객분들께 이 지연 상황에 대해 사과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주세요. 미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제발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당신의 인생이요. 중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커피를 맞았을 때 당신은 제 인생을 생각했나요? 이 한복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나요? 객실의 승객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이 울렸다. 대체 승무원들이 이미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중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공항 차량의 불빛이 보였다. 객실은 긴장감 속에서 대체 승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커피 얼룩진 한복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중유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제가 왜 이 낡은 한복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승객들은 숨죽인 차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나와 기장도 고개를 들어 중유를 주시했다. 이 한복은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중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전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 한복을 만들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중유야, 언젠가 네가 크게 성공할 거야. 그때 이 한복을 입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 있거라. 객실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몇몇 승객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가 이 항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낡은 한복을 입고 회사를 시작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한복을 입었죠. 중유는 천천히 커피 얼룩을 어루만졌다. 이 얼룩은 지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는 이 회사를 만들며 꿈꿨어요. 모든 승객이 존중받는 항공사를. 하지만 오늘 그 꿈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객실 문이 열렸다. 대체 승무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중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나와 기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들의 배지를 만졌다. 그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순간이었다. 중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과 동시에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승무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미나와 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미나 씨, 강 기장님, 중유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이제 내려주세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얼룩져 있었다. 기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기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중유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승무원들이 다가와 미나와 기장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객실을 걸어나갔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들을 쫓았다. 미나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중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회사에는 오만과 편견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미나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흐느끼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순간 객실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일어나 중유에게 갈채를 보냈다. 몇몇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중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은 승무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중유가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회사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승객이 존중받는 항공사, 그것이 제가 꿈꾸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이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중유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객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중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커피 얼룩진 한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당신이 꿈꾸던 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의 울림과 함께 객실 내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중유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한 승객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제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또 다른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중유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한 노부부가 말했다. 중유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변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승무원들은 더욱 친절하고 세심하게 승객들을 대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중유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중유는 자신의 한복을 내려다보았다. 커피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얼룩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어머니, 그녀는 속삭였다. 앞으로도 이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겠습니다. 모든 이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객실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지만 중유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존중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이 중유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고 중유의 꿈도 함께 날아올랐다. 모든 이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공항 밖 쌀쌀한 밤 공기가 미나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미나는 공항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낡은 옷을 입은 승객을 무시했던 순간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깎아내렸던 모든 순간들.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미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한 노숙자가 미나 앞을 지나갔다. 평소라면 눈살을 찌푸리고 자리를 피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노숙자의 눈에서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다. 죄송합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숙자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미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남은 돈을 모두 꺼냈다. 받아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다.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가 떠난 후 미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미나는 결심했다. 나는 변해야 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심리 상담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여러 상담사의 프로필이 뜨자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과연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올까?
그녀의 마음속에 중유의 얼굴이 떠올랐다. 커피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이. 미나의 손가락이 떨리며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중유 회장님. 미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항의 불빛이 미나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녀의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화와 속죄를 향한 고된 길. 하지만 미나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한 화창한 봄날 아침. 중유는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여전히 그날의 커피 얼룩이 남아있는 한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회장님,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중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미나.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편지에는 미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직면했다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밤 중유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유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나의 글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후회의 감정이 느껴졌다. 며칠 뒤 중유는 미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고급 유니폼 대신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새였다. 앉으세요, 미나 씨. 중유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회장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유는 잠시 미나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된 후회와 변화의 의지가 보였다. 편지 잘 읽었어요. 중유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미나 씨. 하지만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유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중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중이에요, 미나 씨. 당신의 변화가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제 목숨을 다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회장님. 중유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봄꽃이 만발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 봄꽃처럼 새롭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중유와 미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